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 특유의 집단 따돌림 이지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죠. 드라마 더 글로리부터 시작해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까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상당히 냉철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싸움에서 크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단순히 학교와 그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죠. 음주운전도 복귀를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임이 밝혀진 사람이 돌아온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학교폭력이 좀 괜찮아졌을까요? 확실히 경각심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도 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방식이 바뀌었죠. 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학교폭력은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심각하지만 집단 따돌림 왕따 학교폭력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극심하고 악랄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인 예의의 나라 일본입니다. 원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를 이지메와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제작되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보죠. 오늘은 일본 이지메에 대해서만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예의 바른 나라 일본은 언뜻 따돌림 같은 문제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통해 사건들을 통해 일본의 이지메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죠. 심하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이지메는 폭력,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자괴감을 들게 만들죠. 일단 대상의 지정도 다른 나라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왕따,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의 이지메는 집단이 개인을 따돌리는 느낌이죠. 집단이 개인을 같은 말 아닌가 싶지만 조금 다릅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의 동질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낙인이 찍히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빠르게 이지메를 당하게 됩니다. 빨간 신호등도 함께 건너면 무서울 게 없다. 일본의 배우이자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가 일본인들의 심리에 관해서 한 말이죠. 이지메 중에서도 학교 이지메가 가장 심각한데 보통 피해자의 수치심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지메를 검색하면 폭력보다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하거나 옷과 머리, 얼굴에 이상한 게 묻어있거나 하는 장면이 많은 것이죠. 나체로 몹쓸 짓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죠. 괴롭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속되고요.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되거든요. 도와주는 것도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는 독단적인 행동이죠. 솔직히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힘든 행동들입니다. 이지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일본의 고유가치인 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죠. 와는 고대 일본의 정치체제를 확립한 인물인 쇼토쿠 태자가 국가 이념으로 지정한 개념입니다. 섬이라는 고립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본 고유의 정신이죠.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아니 바탕이 되는 개념입니다. 와를 중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에서 밥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폐쇄된 공간 그리고 한정된 자원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 듣기에는 좋지만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음침한 면이 있습니다. 공간에서 사이좋게, 와는 동질성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경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다수와 다른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남들과 같아야 하고 남들과 비슷한 사고, 즉 본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강요했고 집단주의를 형성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내분으로 멸망하지 않기 위한 일본 특유의 생존 전략이죠. 일본인들의 근면, 성실, 검소, 청결, 신용의 생활 방식도 와에 입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와와 관련해서 개념이 한 개 더 등장하는데 이치니마에라는 개념이죠. 이치니마에는 각자의 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1인분은 하자,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특히 군대와 직장에서 자주 씁니다. 이지메 또한 와 사상과 이치니마에서 나온 것이며 집단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집단이 행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집단주의는 20세기 군국주의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이 하나 되어 외세에 대항하는 천황의 신민이 되기를 강요받던 시대, 전쟁을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비국민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적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죠.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을 와를 어긴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와를 통한 낙인 찍기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사회 안정책이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번 등장했죠. 서구 사회에서 여러 번 발생한 유대인 집시를 향한 폭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게는 주류 집단, 크게는 주류 사회의 무리인 우리와 다른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면서 동질감을 얻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했죠. 어쩌면 이건 인간이 모이면 생기는 집단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와라는 개념 때문에 더 극단적이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도 현대 일본은 과거보다는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섬나라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좀 벗어났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와는 일본에 그리고 일본인의 정신에 남아있죠. 일본인이 외국인에 대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호의적이지만 철저하게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말이죠. 일본 문화에서 조용한 지하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친절과 사회 규범을 따르는 시민의식 또한 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일본에서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무례한 사람은 규칙을, 약속을 어기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분자입니다. 심지어는 쇼군과 천황마저도 와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면 피해를 볼 수 있죠. 실제로 2010년 천황 아키히토의 손녀인 아이코가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성 불가침적 존재인 황실의 일원조차 이지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대 이지메의 배경 중에는 교육 방침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가 된 이후에도 관리 교육이라는 이념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었죠. 관리 교육은 사회성을 기른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개인의 욕구보다는 사회 전체의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념으로 당시 교육계 전반에 깔려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개성보다는 협조성이나 단결성이 강조되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지메 문제를 놔두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일본도 손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따돌림 문제는 인간 집단의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현상이죠. 모든 국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지메 문제를 파악한 시점은 1985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집단주의는 일본의 근간 정신이자 문화였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과 미디어는 피해자 측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파악한 1985년은 이지메를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급증한 연도이죠. 이지메를 인식하는 시각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지메를 처음 인식한 85년에는 학교가 인지한 심각한 폭력만을 이지메로 정의했고 94년도에는 피해 학생의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도에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따지지 않고 피해 학생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는 늘어나기만 했죠. 학교와 국가가 대처하지 못하자 보험회사가 나서서 이지메 보험이라는 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이지메로부터 지킨다. 말 그대로 이지메를 당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상품이죠. 일본 청소년 64.5%는 집단 따돌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학급 인원이 30명이라 했을 때 무려 18명이 이지메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이지메의 피해는 단지 피해자만이 아닌 가해자, 방관자도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방관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후에 삶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달라지게 만들죠. 청소년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한 세대 및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괴롭힘 없는 건강한 사회에서 살게 하는 것이 비단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본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일본 특유의 집단 따돌림 문화 이지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